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깊은 층에 우리가 고정을 하게 되면은 그 텐션 자체가 모낭에 좀 자극을 줘서, 그죠? 이제 약간 일시적인 탈모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절개창이 뒤로 너무 멀리 있으면은 앞에까지 내시경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원민입니다. 그동안 이제 안면 거상에 대해서 많이 동영상을 올리고 말씀드렸는데, 이마 거상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마 거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거상술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흉터는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헤어라인 뒤쪽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절개창, 1cm 내외의 절개창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는 별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가 되죠. 내시경 수술의 기본 원리는 처진 이마를 전부 끌어올려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고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남는 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지 않게 그냥 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남는 피부가 뒤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특히 거상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남는 피부가 불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피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론상으로는 이 뒤쪽으로 펴지는 겁니다. 보통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완전히 펴지는데 한 달까지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가지로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는데, 위쪽에 뒤쪽에 뿔로 올라와서 한동안 남아있는 피부 자체를 불편해 하시고, 피부가 뒤쪽으로 100% 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어느 의사분도 동의하실 텐데, 이게 펴지는 과정에서 다시 조금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분이 불만족해 하셔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3개 절개선 놓는 거를 함께 모아서 뿔로 올라오는 부위, 거기에 이제 모아서 절개선을 넣어서 비어진 절개선을 통해서 내시경 수술하고, 또 남는 피부도 절제를 해내는 것이 저는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드리고 이제 그런 수술도 이제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이마 거상술을 하고 탈모가 일어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마 거상술하고 우리가 박리하는 층이 골막 하 박리를 이제 주로 많이들 하시죠.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근막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낭에 자극을 주는 모낭층은 근막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극이 하지 않고 탈모가 될 위험은 없죠. 근데 대개 이제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절개창에 이제 흉터 자체가 조금 흉이 좀 생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뒤쪽에 고정하고 앞에 이제 거상한 피부 자체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깊은 층에 우리가 고정을 하게 되면은 그 텐션 자체가 모낭에 좀 자극을 줘서, 그죠? 약간 일시적인 탈모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드문 경우고요. 모낭 자체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흉터가 벌어지지 않도록 봉합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하면 탈모 위험이 있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대비하면 그런 걱정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없는 수술이죠. 구독!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절개창 여러 개를 통해서 내시경 수술할 때는 헤어라인에 좀 가까이 절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절개창이 작으면 그 작은 절개창이 뒤로 너무 멀리 있으면은 앞에까지 내시경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절개창을 할 때는 헤어라인 가까이에서 밖에 할 수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선호하는 이제 환자들한테 권하는 방법이, 절개창을 합쳐서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절개선은 좀 뒤쪽에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눈에 덜 보일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헤어라인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절개 를 통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시면 거상이 되면서 어쨌든 헤어라인이 약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상이 되고 뒤쪽으로 펴지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많이 높은데, 이마가 아주 넓어서 심지어는 모발이식까지 보유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고 거기서 이마 축소를 겸해서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축소를 하는 것처럼 전층을 다 절개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붉은 신경 두 개를 우리가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더라도 밑에 신경이 제가는 근막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헤어라인을 절개를 해도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경은 세이브되고, 이제 헤어라인이 더 뒤로 밀리지 않게 이마를 축소할 수 있도록 피부만 우리가 이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면서 이마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마 축소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헤어라인은 약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방법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마가 아주 넓으신 분들은 헤어라인 절개를 통해서 이마 축소랑 겸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일거양득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젊은 사람이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선천적으로 눈썹하고 눈 사이가 좁으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쌍꺼풀을 할 때 쌍꺼풀 라인을 예상 라인을 잡아보면 쌍꺼풀 라인은 잘 잡히긴 하지만 이 쌍꺼풀 위에 피부 굉장히 두툼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지방은 사실은 아니고 뭐 지방 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간단하겠죠. 그런 경우는 눈썹하고 눈 사이가 좁으면서 피부가 몰려 있어서 폴드 자체가 두터울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썹하고 눈 사이를 멀게 해서 몰려있는 피부를 펴줘야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새 뭐 젊은 분들은 이마 거상을 같이 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처짐 때문에 하지 않는 게 특별한 경우라고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안면 거상도 마찬가지고 이마 거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시면서 특히 조금 약간 젊은 나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이상한 속설이 퍼져 있어요. 뭐 안면 거상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더라. 뭐 이마 거상도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더라.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10번, 20번 할 수 뭐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수술이지만 처짐이 생기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마 수술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 안면 거상은 뭐 일생에 뭐 2번밖에 못 한다. 이런 거는 다 고려할 필요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 거상이 횟수에 제한이 없고 처지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면 거상도 마찬가지고 이마 거상도 마찬가지고 처진 조직을 전부 당겨 올려서 느슨한 조직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립팅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번에 확 처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처짐이 다시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마 거상이나 안면 거상을 통해서 10년 정도 젊어졌다. 모습을 보니까 1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면 다시 그 정도 처지는 데는 훨씬 10년보다 더 긴 기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10년 젊어진 모습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처짐이 조금씩 생기기는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1, 2년 만에 다시 수술하기 전 상태 돌아간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거상이 이제 이렇게 뭐 주로 뭐 처짐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로 많이 있고, 젊은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 두툼해지는 쌍꺼풀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쌍꺼풀 목적이 아니라도 이제 눈하고 눈썹 사이가 너무 좁아서 인상이 좀 강해 보인다거나 여기 이제 눈두덩이 너무 두툼해 보이는 경우 처짐 좀 밝게 하고 그쪽 부분을 좀 가볍게 하는 뭐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두통이나 뭐 어떤 멍든 것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처음에 내시경 수술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할 때는 돌막하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이랑 요새 제가 이제 근막하 수술을 주로 제가 내시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환자들 비교해 보면은 뭐 두통은 뭐 요즘 하는 환자분들은 거의 호소하지 않는 걸로 봐서 역시 골막하 수술하는 게 두통의 이제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고려하시고 이제 수술하면은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크게 이제 붓기라든지 뭔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니까 많이들 이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한 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좀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